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이 와중에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당장 이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당정청이. 그렇죠. 예. 돈 들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일을 진행하는 데 대한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격리된 분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계 보조 개념으로 이제 돈도 지급되고 그런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될 거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특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네. 이어진 또 여당의 원내대책회의라든지 여기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메르스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초당적 협력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야당일 때 네.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했다. 또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대표이지 않았냐라는 식에 대해서 이제 현재 야당을 조금 압박해 들어가는 거겠죠. 네. 제 생각에는 야당에서도 이제 정치적 공세는 계속 취하겠지만은 왜 중국한테 저자세냐 이런 식 공세 취하겠지만은 이런 부분 예비비의 문제라든지 또 개별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가치의 면에서도 반대하는 게 옳지가 않고 실리의 면에서도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지원 못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보면은요. 그 위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보다도 좀 취약한 것이 영세 상인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년간 세무조사를 좀 하지 말자, 유예해 주자 이런 얘기도 네.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예. 오늘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사실상 내줬는데요. 먼저 홍익표 대변인부터가 국세 납기 연장 그리고 예. 징수유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세금까지도 이거는 최소 1년간 좀 늦춰서 받겠다. 세금도.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정부에 요청했다는 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으로는 특히 이제 관세를 징수를 유예하겠다. 또 수출 관세 환급도 해주겠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무조사. 이거 1년간 안 해주겠다. 이런 걸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고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이런 위기에 취약하니까 당연한 그런 대처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정부에 불만을 갖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52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거에 대기업보다 훨씬 더 역시 취약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점 이런 것도 이 기회에 함께 감안되어서 총선 직전에 굉장히 나름대로는 최선의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예. 게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이라든지 소기업.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세무조사를 평소에도 받을 일도 없는데 없잖아요. 좋은 세무조사를 지역이야. 1년 유예해 준다고 하는 것은 세무조사는 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곳 탈세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식 의심을 받는 곳에다가 세무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는 사람한테 세무조사 유예해 주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좀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기업, 네.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큰 자영업에 대한 예. 자영업자에 대한 대상이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